안녕하세요. 상인천중학교 정보교사 김서연입니다. 코로나 시국에 이렇게 블렌디드 수업 연수 영상을 제작하고 또 선생님들과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어떻게 하면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키고 또 학생과 상호작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저의 고민의 흔적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 학교는 3학년 선택 과목으로 주당 3시간씩 정보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수에 구애받지 않고 수업을 하고 있는 편이므로 영상에서 수업 아이디어를 얻으셔서 선생님 수업을 재구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정보과 블렌디드 수업 사례는 정보교과 1단원인 정보문화단원과 2단원인 자료와 정보 단원의 수업 사례 4가지입니다. 이게 정답이다, 좋은 사례다 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저 선생님은 저런 식으로 수업하시는구나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수업 사례인데요. 정보사회와 직업의 변화 단원입니다. 성취 기준 중에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탐색한다 부분에 중점을 두고 미래 직업 보고서를 작성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1차 시에는 커리어넷에서 직업 적성 검사와 흥미 검사를 이용한 온라인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검사가 끝나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학생들 개개인의 적성과 직업 흥미 유형을 결과창에서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커리어넷에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 검사를 하게 되면 검사 결과가 저장되지 않기 때문에 휴대폰 카메라로 캡처를 해두거나 사진을 찍어두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커리어넷 자료 게시판에서 4차 산업혁명을 검색하면 나오는 미래직업 가이드북에서 미래직업 리스트를 가져와 보고서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미래직업 가이드북은 학생들이 했던 적성검사, 흥미검사와 상호 연계하여 서술되어 있는데요. 미래직업 보고서를 작성하게 될 시에 막연하게 미래직업 중에 하나를 골라서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기보다는 학생들 개개인의 검사 결과에 따라 자신의 적성과 흥미 유형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인관계 능력을 가졌으며 탐구하는 것에 흥미가 있다고 결과가 나온 친구는 사이버 평판 관리자를 선택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2차 시는 오프라인 수업으로 학생들이 등교했을 때 각자 선택한 미래의 직업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아이들에게 가이드북을 배부하고 또 보고서는 신문기사, 가상인물 인터뷰, 마인드맵 등등 양식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작성하게 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아이들이 직접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마인드맵, 인공지능 스피커에게 직업에 대해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는 형식, 본인의 이니셜을 딴 HS 뉴스, 가상의 인물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는 형식 등등 다양한 형식으로 아이들이 보고서를 작성했는데요. 본인의 적성과 흥미에 적합한 직업을 선택했기 때문에 더 자세히 가이드북에 관심을 갖고 또 검색도 해보면서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수업 사례는 사이버 중독 단원입니다. 성취 기준에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독의 예방법을 재미있게 실천해 볼 수 있을까에 대해 중점을 두고 학습 내용을 계획했습니다. 온라인 1차 시 수업에서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독의 사례들을 설명하고 스마트폰 어플 포레스트를 이용하여 학생 스스로 스마트폰에서 멀어지기를 실천해보는 활동을 했는데요. 이 어플은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한 어플입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어플을 시작하면 시간을 설정하고 자신의 숲에 나무를 심게 되는데요. 설정한 시간만큼 핸드폰을 이용하지 않으면 나무가 한 그루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황량했던 숲이 나무를 심으면서 이렇게 가꿔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각자 생활 패턴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주말을 이용해서 2시간짜리 나무 2그루만 심어오면 맛있는 간식을 주겠다고 하니 너도 나도 재미있게 참여했고 또 어떤 친구는 10그루를 심어왔다면서 자랑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이버 중독 2차 시는 오프라인에서 진행됐는데요. 스마트 쉼센터에서 제공하는 스마트 이용 습관 자가 진단 결과를 점수화하여 짝꿍과 함께 그래프로 구조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래프의 크기가 클수록 스마트폰과 인터넷에 과의존하고 있다는 내용을 함께 일러주니 내가 친구들보다 스마트폰을 더 사용하고 있구나 하며 스스로의 이용 습관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같이 가질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수업 사례는 자료와 정보의 표현 단원입니다. 성취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서 온라인에서는 패들렛 활동을, 오프라인에서는 아스키 코드를 이용해 마스크 스트랩을 만들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이미 많이 쓰고 계실 패들렛은 칠판에 포스트잇을 붙이는 활동이 온라인에서 가능하게끔 만들어진 플랫폼인데요. 디지털과 아날로그 정보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또 설명한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집에 있는 아날로그 장치나 디지털 장치를 찾아와서 패들렛에 직접 업로드하게 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처럼 학생들이 자신의 이름을 제목에 적고 또 자신이 업로드한 사진이 디지털 장치인지 아날로그 장치인지를 구분한 후 내용에 적은 다음에 업로드하게 했고요. 또 사진을 이미 올린 친구는 친구가 아날로그 사진을 잘 올렸는지 디지털 장치 사진을 잘 올렸는지 확인하고 하트를 누르면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아날로그를 옛날 골동품이라고 생각한 친구들이 꽤 많아서 삐삐나 또는 다이얼을 돌려서 전화를 거는 전화기를 가지고 와서 업로드한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중간에 미니 골동품 대회가 열리기도 했는데 또 이 친구들 덕분에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차이를 다시 한 번 더 설명하고 짚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료와 정보 표현 단원 2차 시는 아스키 코드를 이용해서 마스크 스트랩을 만드는 활동을 했는데요. 자신의 이름을 아스키 코드로 바꿔보고 또 이진수로 표현을 해서 지금 예를 들어 민트색은 0, 검정색은 1로 정하고 두 가지 색의 고리를 연결하면서 나의 이름을 아스키 코드로 새긴 마스크 스트랩을 만드는 활동을 해봤는데요. 이진수, 십진수 숫자가 나오니 수학이 아니냐며 화를 내던 친구들도 직접 스트랩을 만들고 재미있게 기억에 남는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활동은 자료와 정보의 분석 단원입니다. 성취 수준 실생활의 정보를 다양한 형태로 구조화하여 표현한다에 도달하기 위해 수업 내용을 총 4차 시로 구성했습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두 가지 플랫폼, 망고보드와 구글 설문지를 이용했는데요. 망고보드는 처음 쓰더라도 누구나 직관적으로 유튜브 썸네일이나 명함, 인포그래픽, 배너 등을 만들 수 있는 템플릿을 제공하는 디자인 플랫폼이며 몇몇 유료 이미지와 폰트를 제외하면 모두 무료이고 무료 계정으로 최대 10개의 템플릿을 만들 수 있으므로 수업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구글 설문지는 모두 알고 계실 것 같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온라인에서 구조화의 이유와 중요성에 대해 아이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학교에서 사용하는 칭찬카드를 걸고 빨리찾기 게임을 진행했는데요. 선생님이 다음 페이지에서 보여주는 제시문에서 가장 빨리 정보를 찾아오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이런 제시문을 보여주고 3학년 2반의 목요일 3교시가 무엇인지 채팅창에 댓글을 달아보라고 하니 빠르게 댓글을 남기는 친구도 있는 반면에 선생님 눈 아파요, 난독증 올 것 같아요, 너무 글씨가 작아요 라는 원성이 폭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제시문을 이렇게 구조화한 시간표를 보여주면서 보아라, 이렇게 표로 구조화를 하면 0.1초 만에 목요일 3교시가 음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구조화가 필요하고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라고 했더니 구조화의 중요성을 단박에 이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다음 문제로는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수를 예시로 들었었는데 이건 숫자랑 한글이 반반 섞여 있어서 더 머리가 아프다라는 반응이 많았고 이렇게 구조화하여서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체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온라인 2차 시에서는 직접 우리 실생활과 관련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또 그 결과를 구조화하기 위해서 구글 설문지를 작성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주로 스마트폰과 온라인 수업에 대한 설문지를 아이들이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설문지를 반 친구들끼리 링크를 공유하고 친구가 만든 설문조사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3, 4차 시는 오프라인에서 망고보드를 이용해 설문조사 결과를 구조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사진들이 망고보드에서 제공하는 템플릿을 이용해서 설문조사 결과를 구조화하고 제출한 것들입니다.
이렇게 망고보드에서 제공하는 템플릿을 이용해서 내용을 수정한다면 학생들이 쉽게 스스로 만든 설문조사의 결과를 구조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어떻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짧은 영상 안에 내용을 담으려다 보니 부족한 점이 많았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제 영상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아이스톡 주세요. 감사합니다.